일본에는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관심 없는 대다수, 그리고 일본이 처해 있는 현실을 부정하는 혐한, 그리고 반중 세력. 끝으로는 일본의 현실을 자각하고 한국에게 추월을 허용한 일본 입장에서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소수의 인물들인데요. 그중 일본의 금융, 경제 전문가이자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와도 교류가 많은 칼럼니스트 오가와 히로시는 최근 JB프레스의 칼럼에서 한국의 현 위치와 일본의 자각이 필요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주장의 핵심은 이제 한국에 대해 일본은 경제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경쟁자로 인식해야 할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익히 알려진 바 있는 IMF의 PPP 지표, 곧 구매력 평가 기준에서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한 지 오래라면서 지금은 그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필자는 사실 2017년 단계에서 본다면 일본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아닌 미국과 유럽의 경제 전문가들이 평가하기로 한국이 일본을 앞지르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었는데, 그 후 2019년에 IMF가 2023년 1인당 GDP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다는 예상을 내놨을 때에도 워싱턴의 일본 전문 학자들로부터는 바보 같은 소리다 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이제 와서 그 결과를 보면 그 격차가 더 심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필자는 이에 덧붙여 일본이 방심을 계속하고 있는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2020년 일본의 1인당 GDP는 4만 416달러이고 한국이 3만 1496달러로 일본이 크게 웃돌고 있고, 2021년 기준으로도 여전히 일본이 더 높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 수치만 보고 안심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글로벌 기준에서는 PPP를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필자는 일본이 더 이상 한국을 도와주면 안 된다는 주장을 이어가는데요. 한국은 도움이 필요 없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인지 일본인들의 생각이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첫째로 한국의 경제 성장은 일본의 지원을 받은 것이므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시각의 바탕은 한국은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 구조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비록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가 있기에 미국이 한국을 돕도록 지시하면 의지와는 상관없이 따라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과거 양국 간 통화 스와프 부분과 2019년에 화제가 된 지소미아에 근거하는 일본으로부터 한국이 정보 제공을 받는 것 등 한국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많은 일본인들은 한국을 지금도 일본의 도도부현의 한 지역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제 한국은 독립국이기에 일본이 언제까지 이런 생각을 계속할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할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인데요. 일본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군요. 더군다나 우리를 일본의 한 지역 정도로 생각하는 일본인들도 있다니 참으로 놀라운 상상력인 것 같습니다. 일단 통화 수합에 있어 일본에 대한 의존도는 한국의 IMF 시절의 이야기죠. 이건 벌써 2만 년 전에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된 지 오래이고, 지소미아의 경우도 일본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안보 관련 데이터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는 정보도 있죠. 아무튼 필자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변화에 있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법 제도나 실제 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단순하게 보면 민주주의의 침투라는 점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는데, 한국도 민주화를 추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이거 역시도 놀라운 상상력이죠. 이런 한국은 일본처럼 오랜 관습을 신경 쓸 필요가 없기에 크게 정치적 발전을 가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전쟁 전부터의 법제도 시스템에다가 더 옛날 에도 시대의 관습도 남아있어 격식적 변화가 어렵다며 일본의 한계와 한국의 잠재력에 대한 비교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예로 9월 결정된 일본의 자민당 총재 선거는 공직자 선거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무엇이든 가능한 조건인 반면, 한국은 현 시점 대통령 선거에서 12명의 출마 예정자가 토론회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일본을 때리는 것을 중단하자는 의견도 나온다면서, 필자는 일본의 유사민주주의와 자유로운 주장이 가능한 한국의 정통민주주의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중국처럼 공식화되어 있지 않을 뿐 일당 독재와 공직자 선거에 들어가지도 않는 당내 총재가 국가 운영을 맡는 이런 방식은 딱 유사민주주의가 맞는 것이죠. 이어 필자는 이렇게 한국이 대선 후보자 토론을 하는 것에 대해 많은 일본인들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한국도 흉내내는 것뿐이라며 한국인들에게 민주주의의 지혜가 있다는 주장에 반대하고 있지만 불과 한두 달 만에 새로운 국가 리더가 정해지고 그들이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미디어들이 거의 보도하지도 않는 일본의 시스템에 비해 한국은 상당히 건전한 민주주의를 가졌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풀뿌리 차원의 변화는 분명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되어 한국의 힘이 될 것이며 지속성은 결국 힘이라는 필자는 이와 같이 이미 한국은 일본보다 국가 운영을 더 잘하고 있기에 그 결과가 1인당 GDP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는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 나갈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일본의 지원을 이용하는 반면 반일 감정을 잘 활용해 일본을 따라잡고 추월하고 있는데 일본은 경제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이제 한국을 경쟁 상대로 의식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주장으로 칼럼을 마무리하는 필자입니다. 뭔가 기본적으로는 한국을 무시하는 것 같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을 비판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다른 면으로 한국을 위협적 대상으로 보는 것 같기도 한 오묘한 내용의 칼럼인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은 현재와 미래에서 일본을 추월 중인데 이런 현 시점에 다다라서도 여전히 과거를 애무하며 자위하고 있는 대다수의 일본인들에게 현실 자각을 하라는 주장을 하는 필자인 것이죠. 이 기사를 접한 일본의 네티즌들은 딱 필자의 예상처럼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한국은 빚도 많고 게다가 외채도 많고 통화 스왑에 의존하고 있다. 갚지 않으면 위험한 국가다. 일본은 통화 스왑에 응하지 않는 자세를 장착하고 채권 회수를 서두르자. 이런 댓글은 전형적인 혐한 극우 신봉자의 댓글이죠. GDP로 측정할 수 없는 품격과 신뢰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 죄송합니다. 다름 아닌 일본이 품격과 신뢰를 논한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한국은 GDP를 계산할 때 국외에서 생산하여 수출한 금액도 GDP에 포함시키는 특수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유명한 이야기다. 즉 대폭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일본과 비교하는 것은 넌센스다. 하지만 일본이 정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구매력 평가 기준 따위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다. 한국의 물가 수준은 이미 일본에 비해 전혀 저렴하지 않다. 정보 조작이다. 그들의 마지막 고집, 아니 일본인이니까 곤조라고 해야 할까요? 죽어도 일본의 몰락은 인정하고 싶지 않고 어떻게든 자위는 해야겠고 오늘 밤도 편안히 잠들려면 한국에 대한 현실 부정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얼마 전 일본의 다이아몬드 온라인에서는 일본의 입장에서 기절초풍할 주장도 나온 바 있는데요. 전 세계 주요 선진국 모임인 G7에서 한국이 일본을 밀어낼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OECD 기준 노동 생산성에서 일본은 이미 한국에 밀렸다는 이 기사는 일본의 생산성은 현재 G7 국가 중 최하위이고 OECD 평균보다도 13% 낮은 상황인데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이런 기준을 볼 때 일본이 G7에서 쫓겨나고 G7 진입을 열망하는 한국이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가도 이제는 더 이상 불평할 수 없는 나락으로 일본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영국에서의 G7 정상회의에 공식 초대를 받아 주요 정상들의 최대 관심을 받고 엄청난 환대와 주목을 받은 것에 반해 일본은 G7 국가임에도 쭈글쭈글한 자세로 엉거주춤 외교를 보인 바 있었죠. 아마 G7 정상들은 이미 공통적으로 지금 저 자리에 일본보다는 한국이 있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일본을 추격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일본이 무시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닌 것도 맞긴 합니다. 허나 일본이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모습보다는 추세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주요 경제 지표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미 대한민국의 국민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일본에 밀린다는 생각이
전혀 없다는 점이 더 두려운 것일 텐데요. 일본의 본성은 약자에게는 더욱 악랄하게, 강자에게는 더욱 비굴하게 이다 보니 대한민국의 고든 자세가 가장 껄끄러울 것입니다. 이제 일본을 더 이상 경쟁자로 여기기보다는 그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코스로 생각하는 대국의 마인드가 장착된 한국인 반면, 과거 미화와 현실 부정 속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일본인들의 마인드 차이, 이 차이가 앞으로 더 큰 한일 간 격차를 벌릴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